예, 첫 시간, OT였죠. 사실 소방학 시간이었어야 좀 되는데, 관계법규로 사실 이렇게 OT를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방학을 목요일, 금요일 수업하죠? 좀 뒤로 가가지고 좀 길게 OT를 했습니다. 소방관계법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은 소방학에도 상당히 어때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OT 말미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을 무시하고 심한을 가면 큰 코 다친다. 두 번째, 우리는 시험장에 가서 인풋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풋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꺼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했을 때는 이 내용이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꺼내낼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긴 호흡을 하고 하는 수업이에요. 1년 정도 준비해야 되는 시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떤 거든지 다 먹어치우면 어떻게 돼요? 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지금 단계에서 이해하고 생각할 것, 암기할 것,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안 좋아해요. 우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 그냥 열심히 한 거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죠? 합격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되는데요. 우리 법을 좀 보면 법은 사실 법의 제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소방 기본법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해요. 이것을 우리는 제가 줄여서 1. 분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칙과 어때요? 부칙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부칙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시험 끝날 말미에 누가 이제 오셔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국가직으로 바뀌면서 관련되는 부분. 국가직과 상관없이 소방관계법규는 너무나 많이 개정되는 사항들이 나와요. 요번 6월 18일 날 시험이 있었던 6월 20일이었나요? 20, 그죠? 6월 20일. 시험에서도 시험 말미에 개정된 거를 한 번에 다 정리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안 해줬어요. 제가 개정된 것은 그 타임 때마다 다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개정된 거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개정된 걸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실무를 해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필요한 정보만 우리는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개정에 대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어때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출제에서 보면 개정된 것은 시험 바로 직전에 개정된 것들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당연히 출제위원들도 양심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수님들이에요. 일반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배웠던 많이 봐왔던 교수님들, 저 같은 사람들이 출제를 해요. 당연히 그분들도 어떻게 해요? 바로 개정된 것은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지양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행일을 언급한 것이 어디에 있냐면 다 부칙과 관련된 내용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본칙입니다. 본칙. 그럼 본칙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지금 제 1장에 보면 총칙 규정이 있어요. 총칙.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보면 어때요? 보충 설명하는 보칙이 있습니다. 보칙. 그냥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벌칙이 있어요. 법의 구성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사실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법에서 언급하고자 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 본문, 즉 세칙 규정으로 하나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내용은. 근데 일반적으로 출제를 했을 때 보면 출제에서 법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4개라고 했는데 보통 총칙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벌칙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벌칙은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벌칙은 너무 어렵습니다. 2문제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2문제가 총 4개분법에서 벌칙 2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다. 지금 해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갈 때 그것을 써먹지 못해요. 언제 공부하시냐면요. 시험장 가기 한 2주 전 정도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돼요. 그런 게 있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칙은 뭐냐라고 하면 총칙은 이러한 본문,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여기다 언급해 놓은 거예요. 보칙은 그런 공통되는 부분들을 여기다 요 총칙에 담기 약간 담기가 애매한 것들, 보충 설명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세칙 규정에 서 문제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보칙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총칙과 벌칙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총칙 이렇게 갑니다. 2번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해야 돼요. 제 1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1조. 그죠? 그리고 조문명, 제목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법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1조는.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사항에서 구조, 구급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서 여기 원점을 딱 써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법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법조문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고 일컬어요? 법조문이라고 합니다. 법조문. 특히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출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소방 기본법상 여기에 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목적으로. 그리고 조문 제목이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조문 제목은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항상 이렇게 나와요. 소방기본법상 어떻게 나와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는 뭐가 됐던 조문명을 여러분들이 뚫어져라 일단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2조는 뭐가 되겠어요? 용어의 정의가 됩니다. 여하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목적에는 그렇지만 그 조 다음에는 이거를 뭐라고 읽습니까? 동글뱅이 일로 있습니까? 조 다음에는 이것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제 1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1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고 온점을 찍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1호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 나,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목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그 다음은 양가로 1, 양가로 2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있는 건 없어요. 양가로 1, 양가로 2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좀 익숙하진 않지만 제1조 1항 1호 가목, 나목, 다목 양가로 1, 양가로 2 이렇게 제가 있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편해져요.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면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근데 법조문을 읽다 보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법조문을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문장이 딱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마침표를 찍죠? 쭉 씁니다. 또 마침표를 씁니다. 법조문 하나에
1항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맞춤표가 두 개가 있으면 국어 시험 같네요. 주어와 수어가 몇 개씩 있는 거예요? 각각 하나씩. 여기도 주어, 수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전단이라고 합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전단. 뒤에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요? 제가 후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제 1항의 전단을 보세요. 또는 제 2항의 후단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단, 후단이라고 해요. 근데 대개 법조문은 어떻게 돼요? 1항 하나의 문장으로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해놓을까요? 전단에 있는 거를 보충 설명하는 경우에 하나의 문장을 더 쓰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 경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경우는 하면서 들어가요.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보충 설명. 그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다만, 단, 이거 뭐예요? 대조가 되는 거죠. 대비가 되거나 뭐 그런 것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단서, 조, 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제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제 1항 1호 내지 3호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1, 2, 3에서 1, 2, 3호를 얘기한다. 1호, 2호까지 얘기를 한다. 2호, 3호를 얘기한다. 4번, 2호를 얘기한다. 몇 번이에요? 자, 제 1항 1호 내지 3호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가 있을 때 여기 뭐 언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법정어는 이제 여러분들 읽으려면. 1호 내지라는 표현을 쓰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호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러면 3호도 포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1호부터 2호, 3호를 포함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1호 내지 5호 이런 것은 하나, 둘, 셋, 넷, 5개 다 포함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읽으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 됩니다.